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빨간머리 애니 작가인 루시 무드 몽고메리 단편선 중에서 샬롯의 숙녀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유곤에서 저녁 식사가 끝나자마자 샬롯은 울타리의 틈새로 달려갔다. 북서쪽 모퉁이의 틈새로 남동쪽 모퉁이에도 틈새가 있었지만 보육원 울타리는 상태가 좋지 않았다. 남동쪽 틈새는 차를 마신 후에만 흥미로웠고 언제나 북서쪽 틈새만큼 흥미롭진 않았다. 샬롯은 다른 고아들이 자신을 보지 않도록 다리 힘껏 달렸다. 보통 샬롯은 다른 고아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고 그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애는 그들이 틈새에 대해 알기를 원치 않았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샬롯은 일주일 전에야 틈새를 발견했다. 가을에는 없었지만 겨울 내내 눈더미가 울타리에 무겁게 쌓여 있었고 어느 봄날 샬롯이 북서쪽 모퉁이에 관목 속을 기어가며 항상 봄에 피는 작은 노란 수선화를 찾고 있을 때 그 애는 판자가 떨어져 나간 매력적인 공간을 발견했다. 그곳에서 그 애는 울타리 아래로 이어지는 작은 오솔길과 보육원 나무에 넓게 퍼진 가지 아래로 이어지는 숲길을 볼 수 있었다. 샬롯은 그 아름답고 햇살이 가득한 유혹적인 울타리가 없는 길을 따라 멀리 달려가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잘못된 일이었고 보육원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샬롯은 보육원 규칙을 마음속으로는 싫어했지만 절대 어기거나 깨지 않았다. 그녀는 방랑하는 갈망을 한숨으로 억누르고 수선화 사이에 앉아 틈새를 통해 벽돌 담과 깔끔한 산책로와 변함없는 규칙이 없는 세상의 한 조각을 애타게 바라보며 눈을 즐겁게 했다. 그때 샬롯이 지켜보는 동안 파란 눈을 가진 예쁜 여인이 오솔길을 따라 걸어왔다. 샬롯은 그녀를 처음 보았고 그녀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녀를 보자마자 그렇게 부르기로 했다. 그 여인은 매우 예뻤고 슬픈 파란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눈을 보면 웃고 있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적어도 샬롯은 그렇게 생각했고 그녀의 눈을 웃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그 여인은 아름다운 금발과 가장 아름다운 분홍빛 뺨을 가지고 있었고 쥐색 머리와 수많은 주근깨를 가진 샬롯은 금발과 장미잎 같은 피부에 무한한 동경을 느꼈다. 그 여인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샬롯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주로 보육원의 원장이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샬롯은 원장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파란 눈을 가진 예쁜 여인이 지나가자 샬롯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내가 엄마를 고를 수 있다면 저 여인처럼 생긴 사람을 고를 거야. 그녀가 말했다. 좋은 일은 때때로 가까이에서 일어나기도 한다. 심지어 고아원에서도. 그날 저녁 샬롯은 남동쪽 틈새를 발견하고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 정원에는 수선화와 튤립이 리본처럼 큰 화단에 자라고 있었고 하얀색과 보라색 라일락 울타리가 있었으며 꽃이 만발한 나무 아래로 구불구불한 길이 있었다. 그것은 샬롯이 행복한 꿈에서 그려본 정원이었고 실제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던 정원이었다. 그런데 그 정원이 항상 그녀와 높은 판자 울타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고원 근처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야. 샬롯은 생각했다. 내가 본 곳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야. 아, 정말 그곳에 걸어다닐 수 있으면 좋겠어. 어머, 저기에도 여인이 있잖아. 정말로 작은 정자 위에 덩굴을 올바르게 자르게 도와주는 여인이 있었다. 샬롯은 즉시 그녀를 검은 눈을 가진 키 큰 여인이라고 이름 지었다. 그녀는 파란 눈을 가진 여인만큼 젊거나 예쁘진 않았지만 매우 친절하고 유쾌해 보였다. 샬롯은 생각했다. 저 여인은 이모로 삼고 싶어. 엄마로는 아니야. 아니, 엄마로는 아니지만 이모로는 정말 훌륭할 거야. 그리고 저 고양이를 봐. 샬롯은 온 힘을 다해 고양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고양이를 사랑했지만 고아원에서는 고양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샬롯은 세상에 고양이가 없을까 궁금해하기도 했다. 키 큰 여인의 고양이는 매우 크고 털이 복슬복슬했으며 멋진 꼬리와 우아한 줄무늬를 가지고 있었다. 샬롯은 마음속으로 그를 아주 잘생긴 고양이라고 불렀다. 마치 대문자로 인쇄된 것처럼 분명히 보였다.
샬롯의 손가락은 그의 윤기나는 털을 쓰다듬고 싶어 간질거렸지만 그녀는 손을 단호하게 모았다. 너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잖아. 그녀는 자책하며 자신에게 말했다. 그러니 원한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니? 샬롯 터너. 정원과 아주 잘생긴 고양이를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해. 샬롯은 키 큰 여인과 고양이가 정원 위쪽의 멋진 큰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런 다음 그녀는 한숨을 쉬며 벚나무를 지나 고아원 놀이터로 돌아갔다. 다른 고아들이 게임을 하고 있었지만 어쩐지 게임은 그 매혹적인 틈새들에 비하면 흥미를 잃었다. 샬롯은 파란 눈을 가진 예쁜 여인이 매일 오후 1시쯤 북서쪽 틈새를 지나가고 다른 시간에는 절대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적어도 샬롯이 그녀를 볼 수 있는 시간에는 말이다. 그리고 키 큰 여인은 거의 항상 오후 5시에 정원에 있었고 아주 잘생긴 고양이와 함께 꽃을 가지치기 하고 다듬고 있었다. 샬롯은 가능하면 항상 정해진 시간의 틈새에 있었고 그녀의 두 여인에 대한 꿈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다른 고아들은 샬롯이 모든 재미를 잃었다고 생각했고 원장은 그녀의 멍한 모습을 보고 유황과 당미를 먹였다. 샬롯은 다른 모든 것처럼 그 약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그것은 고아원에서 고아로 지내는 것의 일부였다. 하지만 파란 눈을 가진 예쁜 여인이 내 엄마라면 나에게 이런 끔찍한 것을 삼키게 하지 않을 거야. 샬롯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검은 눈을 가진 키 큰 여인도 그러지 않을 거야. 비록 이모가 엄마만큼은 좋지는 않겠지만. 알아? 그 순간 매기 브론트가 샬롯에게 다가와 말했다. 라즈 파커가 입양될 거래. 어떤 여인이 그녀를 입양할 거래. 오, 샬롯이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입양은 고아원에서 항상 놀라운 사건이었다. 그래서 드문 일이기도 했다. 정말 멋지다. 그렇지. 매기가 부러워하며 말했다. 그 여인은 리즈가 예쁘고 곱슬머리라서 그녀를 선택했대. 나는 그게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해. 샬롯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도 나를 입양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쥐색머리와 죽은 깨가 있으니까.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 너를 원할지도 몰라. 매기, 너는 정말 아름다운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잖아. 곱슬머리가 아니야. 매기가 슬프게 말했다. 그리고 원장은 밤에 머리를 말아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나는 그냥 리즈가 되고 싶어. 샬롯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렇지 않아. 입양되고 싶지만 정말로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아. 내가 못생겼더라도 쥐색머리와 죽은 깨를 가진 나 자신이 되는 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다른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나아. 하지만 나는 리즈가 부럽긴 해. 비록 원장이 누구를 부러워하는 것은 죄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운 좋은 리즈에 대한 부러움은 샬롯의 마음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날 정오 북서쪽 틈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샬롯은 항상 예쁜 여인이 자신을 보지 않도록 매우 조심했지만 오늘은 예쁜 여인이 지나간 후 샬롯은 가능한 한 멀리까지 그녀를 보기 위해 틈새에서 몸을 내밀었다. 바로 그 순간 예쁜 여인이 뒤를 돌아보았다. 거기 고아온 울타리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작은 쥐색 머리와 큰 죽은 깨를 가진 소녀가 있었다. 예쁜 여인은 샬롯에게 바로 미소를 지었고 잠깐 그녀의 눈은 샬롯이 항상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습으로 보였다. 샬롯은 마음속 깊이 두려움을 느꼈지만 용감하게 미소를 지었다. 도망가려고 생각 중이니? 예쁜 여인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마나 달콤하고 부드러웠는지 마치 엄마의 목소리 같았다. 아니요. 샬롯이 진지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도망가고 싶지만 소용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요. 왜 도망가고 싶니? 예쁜 여인이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여기 사는 게 좋지 않니? 샬롯은 큰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여기는 고아원이잖아요. 그녀가 외쳤다. 아무도 고아원에서 사는 걸 좋아할 수 없어요. 하지만 물론 고아들은 살 곳이 있다는 것에 매우 감사해야 해요. 그리고 저도 감사해요. 원장이 저에게 유황과 당미를 먹이지 않는다면 더 감사할 거예요. 만약 당신에게 작은 딸이 있었다면 그 애에게 유황과 당미를 먹였을까요? 내가 작은 딸을 가졌을 때는 먹이지 않았어. 예쁜 여인이 애틋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은 다시 슬퍼 보였다. 정말로 작은 딸이 있었나요? 샬롯이 부드럽게 물었다. 그리고 그 애는 죽었어. 예쁜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유감이에요. 샬롯이 더 부드럽게 말했다. 그 애는 당신처럼 아름다운 금발과 분홍빛 뺨을 가졌나요? 아니, 예쁜 여인이 다시 미소를 지었지만 그것은 매우 슬픈 미소였다. 아니, 그 애는 쥐색머리와 죽은 깨를 가졌었어. 그리고 당신은 슬프지 않았나요? 아니, 나는 기뻤어. 왜냐하면 그것이 그 애를
그의 아버지처럼 보이게 했거든. 그 이후로 나는 쥐생머리와 죽은 깨를 가진 소녀들을 항상 사랑했어. 자, 이제 서둘러 가야겠어. 지금 늦었고 학교는 정시 시작하는 끔찍한 습관이 있거든. 내일 여기 있을 수 있다면 네 이름을 물어볼게. 물론 샬롯은 다음날 틈새에 있었고 그들은 즐거운 대화를 나눴다. 일주일 만에 그들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샬롯은 곧 예쁜 여인의 눈을 적어도 잠깐은 그녀가 생각했던 대로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를 웃게 만들기 위해 모든 여가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깨어서 연설을 준비했다. 그리고 나서 또 멋진 일이 일어났다. 어느 저녁 샬롯이 남동쪽 틈새로 갔을 때 검은 눈을 가진 키 큰 여자는 정원에 없었다. 적어도 샬롯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매우 잘생긴 고양이는 있었고 그는 시린과 덤불 아래에서 엄숙하게 앉아 자신의 고양이라는 사실에 꽤 자부심을 느끼는 듯했다. 너 정말 잘생긴 고양이야, 샬롯이 말했다. 여기 와서 내가 너를 쓰다듬게 해줄래? 정말 잘생긴 고양이는 마치 영어를 이해하는 것처럼 다가왔고 샬롯이 그를 품에 안고 얼굴을 그의 털에 묻었을 때 기쁨에 겨워서 가르릉거렸다. 그리고 나서 샬롯은 정말 땅속으로 꺼질 것 같았다. 왜냐하면 키 큰 여자가 날락 덤불을 돌아 틈새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죄송해요, 부인. 샬롯은 당황해서 더듬거리며 말했다. 당신의 정말 잘생긴 고양이에게 해를 끼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쓰다듬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는 고양이를 정말 좋아하는데 고아원에서는 고양이를 키울 수가 없거든요. 나는 항상 고아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키 큰 여자가 활기차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 아이야. 그렇게 겁먹지 말고 고양이를 마음껏 쓰다듬어도 돼. 돌아와서 꽃을 줄게. 감사하지만 저는 허락 없이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샬롯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꽃을 밟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원장이 꽃을 어디서 났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 이 틈새를 막아버릴 거예요. 저는 이 틈새가 막힐까 봐 항상 두려워하며 살고 있어요. 두려움 속에서 사는 건 정말 불편해요. 키 큰 여자는 아주 유쾌하게 웃었다. 그래, 그럴 것 같아. 그녀가 동의했다. 나는 그런 경험이 없었어. 그들은 유쾌한 대화를 나눴고 그 후 매일 저녁 샬롯은 틈새로 가서 정말 잘생긴 고양이를 쓰다듬고 키 큰 여자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 큰 집에 혼자 사세요? 어느 날 샬롯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혼자 산단다. 키 큰 여자가 말했다. 항상 혼자 사셨어요? 아니, 한때는 여동생이 나와 함께 살았어. 하지만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구나. 샬롯,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아줘. 그럼요. 샬롯이 동의했다. 사람들이 때때로 여동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어요. 릴리 미첼은 도둑질로 감옥에 간 큰언니가 있어요. 물론 릴리는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키 큰 여자는 약간 쓴웃음을 지었다. 내 여동생은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 그녀는 내가 혐오하는 남자와 결혼했을 뿐이야. 그가 술을 마셨나요? 샬롯이 진지하게 물었다. 원장의 남편은 술을 마셔서 그녀가 그를 떠나 고아원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나는 술 취한 남편과 사는 게 고아원에서 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내 여동생의 남편은 술을 마시지 않았어. 키 큰 여자가 엄하게 말했다. 그는 그녀보다 못한 사람이었을 뿐이야. 나는 그녀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는 이제 죽었어. 그녀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죽었고 생기를 위해 일하고 있어. 아무도 그녀는 그것을 매우 불쾌하게 느낄 거야. 그녀는 그렇게 잘하지 않았거든. 여기 샬롯, 너를 위해 만든 파이야. 내가 너를 위해 일부러 만들었어. 먹어보고가 좋은 요리사인지 말해줘. 나는 칭찬을 갈망하고 있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니 고양이 외에는 말이야, 샬롯.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 젊은 나이도 마찬가지로 나쁘다고 생각해요. 고양이조차도 없으니. 샬롯이 파이를 즐기면서도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키 큰 여자가 새로운, 다소 놀라운 생각에 사로잡힌 듯한 표정으로 동의했다. 샬롯은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나는 검은 눈을 가진 키 큰 여자가 정말 좋아. 하지만 예쁜 여자를 사랑해. 키 큰 여자와 정말 잘생긴 고양이와 함께 있으면 더 재미있겠지만 예쁜 여자와 함께 있으면 항상 기분이 좋아져. 그녀의 작은 딸이 주색머리를 가졌다는 게 정말 기뻐. 그리고 나서 가장 멋진 일이 일어났다. 일주일 후 어느 날 예쁜 여자가 말했다. 샬롯, 나와 함께 살고 싶니? 샬롯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진심이세요? 그녀가 속삭이며 물었다. 정말이야. 나는 너를 내 딸로 삼고 싶어. 그리고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는 가난해, 샬롯. 정말로 나는 끔찍하게 가난해. 하지만 내 월급을 둘이서 나눠 쓸 수 있을 만큼 늘릴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서로 충분히 사랑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거야. 올래? 그럼요. 당연히 갈 거예요. 샬롯이 힘주어 말했다. 아, 내가 꿈꾸고 있지 않다는 걸 확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의 딸이 되는 건 정말 기쁠 거예요. 좋아, 사랑스러운 아이야. 내일 오후에 올게. 토요일이니까 하루 종일 쉴 수 있어. 원장님과 이야기할게. 우리는 함께 멋진 시간을 보낼 거야. 사랑하는 아이야. 너를 오래전에 발견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샬롯은 그날과 다음 날의 일부 동안 먹고 공부하고 놀고 규칙을 지켰을지도 모르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녀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꿈속의 소녀처럼 돌아다녔고 원정은 그녀에게 유황과 당밀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의사에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날 오후 한 여자가 와서 샬롯을 입양하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샬롯은 흥분에 떨며 원장의 방으로 소환에 응했다. 하지만 그녀가 들어갔을 때 원장과 검은 눈을 가진 키 큰 여자만 보였다. 샬롯이 예쁜 여자를 찾기 전에 원장이 말했다. 샬롯, 이분 하버트 양이 너를 입양하고 싶어 하신단다. 너에게는 정말 멋진 일이야. 그리고 너는 매우 감사해야 할 작은 소녀가 되어야 해. 샬롯의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녀는 손을 모으고 눈물이 가득 찼다. 아, 나는 키 큰 여자가 좋아요.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예쁜 여자를 사랑하고 그녀에게 내가 그녀의 작은 딸이 되겠다고 약속했어요. 약속을 깰 순 없어요. 도대체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당황한 원장이 말했다. 그리고 그때 하녀가 예쁜 여자를 안내했다. 샬롯은 그녀에게 달려가 그녀를 껴안았다. 내가 당신의 작은 딸이라고 말해주세요. 뇌가 간청했다. 내가 먼저 당신에게 약속했다고 말해주세요. 나는 키 큰 여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를 정말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나는 당신의 작은 딸이 되고 싶어요. 예쁜 여자는 키 큰 여자를 한번 쳐다보고 얼굴이 붉어졌다. 반면에 키 큰 여자는 매우 창백해졌다. 원장은 불편함을 느꼈다. 모두가 하버트 양과 본드 부인이 몇 년 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비록 그들이 자매이고 서로 외에는 아무도 없는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말이다. 본드 부인은 원장을 향해 돌아섰다. 이 작은 아이를 입양할 허락을 받으러 왔어요. 그녀가 말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원장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하지만 하버트 양이 방금 그녀를 요청했고 제가 동의했어요. 찰럿은 큰 실망에 목이 메었지만 예쁜 여자는 갑자기 떨리는 입술과 눈물 어린 눈으로 키 큰 여자를 마주보았다. 나에게서 그녀를 빼앗지 말아줘, 알바. 그녀가 겸손하게 강청했다. 그 애는 내 아기와 너무 닮았고 나는 너무 외로워. 다른 아이도 너에게 잘 맞을 거야. 전혀 그렇지 않아. 키 큰 여자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전혀 그렇지 않아, 안나. 다른 아이는 나에게 전혀 맞지 않아. 그리고 그 애를 어떻게 부양할 생각인지 물어봐도 될까? 나는 네 월급이 너 혼자 쓰기에도 빠듯하다는 걸 알아. 그건 내 걱정이야. 예쁜 여자가 약간 자랑스럽게 말했다. 키 큰 여자는 어깨를 으쓱했다. 여전히 독립적이구나, 안나. 자, 아이야, 너는 뭐라고 할래? 우리 중 누구와 함께 갈래? 기억해, 나는 고양이가 내 편에 있어. 그리고 안나는 나만큼 좋은 파일을 만들 수 없어. 이 모든 것을 기억해, 샬럿. 나는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샬럿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리고 두 분과 함께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으니 예쁜 여자와 함께 가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약속했기 때문이고 그녀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사랑했니? 키 큰 여자가 물었다. 가장 사랑했어요. 샬럿은 키 큰 여자의 감정을 상하게 할 위험을 무릅쓰고도 진실을 말해야 할게 인정했다. 하지만 당신도 정말 좋아해요. 다음으로요. 그리고 당신은 정말 잘생긴 고양이가 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없어요. 고양이는 더 이상 내 영혼의 아픈 공허함을 채워주지 않아. 키 큰 여자가 고집스럽게 말했다.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쥐생머리와 죽은 개가 있는 작은 소녀뿐이야. 아니, 안나. 나는 샬럿을 꼭 데려가야 해. 하지만 그 애가 이미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해. 그 애가 우리 둘과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잖아. 왜 안 되겠어? 그냥 집으로 돌아와. 지난 일은 잊어버리자. 우리 둘 다 용서할 일이 있지만 나는 고집센 늙은 바보였고 그것을 몇 년 동안 알고 있었어. 하지만 고양이 외에는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않았어. 예쁜 여자는 부드러워지고 떨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키 큰 여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목을 껴안았다. 나는 당신과 다시 친구가 되고 싶었어요.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절대 마음을 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는 너무 외로웠어요. 거기에 키 큰 여자가 속삭였다. 원장의 눈 앞에서 울지 마. 집에 가서 울자.
나도 올 일이 있을지도 몰라. 샬럿, 가서 모자를 가져오고 우리 함께 가자. 필요한 서류는 나중에 서명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너를 데려가야 해. 고양이가 뒤 현관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고 팬트리 창문에 너에게 딱 맞는 파이가 식어가고 있어. 너무 행복해요. 샬럿이 말했다. 나도 울고 싶을 정도로요. 네, 오늘은 루시모드 몽고메리 단편소설 선집 중에서 샬롯의 숙녀들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빨간머리 앤을 참 좋아했었는데요. 그래서 책으로도 읽었었고 애니메이션으로도 봤었고 드라마로 나온 것도 봤었습니다. 그런데 루시모드 몽고메리가 이런 또 다양한 단편 소설도 남겼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책을 찾아서 읽게 되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작은 버전의 빨간머리 앤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다양한 작품들에서 다양한 면모를 볼 수 있었지만 이분의 작품에 유유하게 흐르고 있는 여성의 성장 이야기와 그 자신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모습과 또 잔잔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와 우정과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참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